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이 이런 전세보증금 소송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임차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직접 경매를 넣지 않으면 보증금을 안 주는 집주인한테 강제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알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전세 사기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가 요즘은 이전보다는 다소 전세 관련 기사가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전국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빌라나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을 줄로 알았던 보증금을 집주인이 못 주겠다고 하면 숨이 턱 막히실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힘들더라도 이 순서대로만 하면 결국엔 보증금 받아내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세기간 다 되면 자동으로 보증금을 받는 걸로 아시는데 법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만기 최소 2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인한테 해야 만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이런 묵시적 갱신이 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기 전 갱신거절 통지나 또는 묵시적 갱신 이후에 해지 통지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게 아니라서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자나 카톡, 전화 녹음 같은 걸로 증거를 반드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아니면 아예 뭐 연락조차 안 된다 이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대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 내용 증명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용 증명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때는 지급명령 또는 뭐 소장 제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의 경우는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또 비용도 좀 저렴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일단 연락이 안 되는 임대인의 경우는 우리가 지급명령을 보내도 안 받아버리면 더 이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이 개인이 하는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이라는 게 없어서 상대방이 지급명령 등기 우편을 안 받아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상대방이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해버리면 바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임대인 중에는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최대한 늦게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명령 확정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소송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괜히 조정으로 갔다가는 또 한 번 시간을 날리는 경우도 많고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바로 소장을 접수한 것보다는 시간을 몇 달 소모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소송의 경우는 소장을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임대인 초본상 주소지로 보냈는데도 일부러 뭐 소장을 안 받는다 그러면 법원에서 특별송달로 진행을 하다가 공시송달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받은 걸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소송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협소가 잘 돼서 지급명령을 보내더라도 뭐 이해 안 하고 그대로 인정될 것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처음부터 소장을 보내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이 이런 전세보증금 소송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임차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직접 경매를 넣지 않으면 보증금을 안 주는 집주인한테 강제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룸이나 빌라 같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거나 또는 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판결을 받고 경매를 넣으면 나는 굳이 소송 진행 안 하더라도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신청만 하면 경매에서 남는 게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각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대부분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놓은 1순위 권리자다 보니까 나 대신 경매를 넣어줄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겁니다. 가끔 나보다 후순위로 잡혀있는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넣거나 또는 뭐 은행이나 카드사가 판결받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가치가 1순위 권리자의 보증금을 제하고도 남는 돈이 없으면 무잉여 기각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잉여 기각이란 게 뭐냐면 경매 신청을 넣은 사람이 배당받을 게 하나도 없으면 무잉여, 즉 남는 게 없다는 뜻으로 경매가 기각되는 거예요. 요즘 문제되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전세금을 빼고 남는 게 없는 깡통 전세다 보니까 이런 후순위 권리자들이 신청한 경매는 대부분 다 제대로 진행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순위 임차인이 전세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권을 확보한 후 경매를 넣어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누군가가 내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 나는 보증금만큼 배당받고 나가면 돼요. 이때는 내가 신청할 때 들었던 경매 절차 비용도 영순위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시세가 내 보증금보다도 더 낮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낙찰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이 임차인 보증금을 법적으로 떠안아야 돼서 시세가 보증금보다 더 아래면 사람들이 낙찰을 안 받는 거죠. 그럼 결국 임차인인 내가 경매를 넣어서
직접 낙찰까지 받고 소유권 이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거나 또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차가 귀찮고 힘들어도 실무상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깡통 전세 임대인들은 판결받고 재산 조사를 해봐도 별다른 재산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 재산 조사는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해보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미련 없이 경매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하는 절차를 밟는 걸 추천드립니다. 판결까지는 5, 6개월, 경매 진행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전세 대출 받은 분들은 그동안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 내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한 분들은 목돈이 오랫동안 묶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니까 귀찮지만 이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이었던 내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임차인이자 임대인이 되는 거라서 더 이상 기존 임대인한테는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에서 임차인인 내가 낙찰받은 경우는 이걸로 보증금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